혹시 지금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요즘 굉장히 다양한 현실 창조의 스킬들이 알려져 있는데요. 확언, 심상화, 명상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그런데 혹시 이를 실제로 적용하면서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원하는 현실이 부 아니면 건강이라고 해봅시다. 확언이 효과적이라는 말을 듣고 나는 부유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온전하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심상화가 효과적이래 라는 말을 듣고 통장 계좌에 원하는 액수가 찍혀져 있는 이미지, 꿈에 그리던 집에 살고 있는 모습, 또는 건강해진 몸의 상태,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생각만으로 잘 안 되는 경험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입으로 말을 하고 머리로 이미지를 상상해 보지만 감정적으로는 이 새로운 현실이 창조되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언을 하고 심상화를 해보지만 그 작업이 끝나고 다시 눈을 뜨고 현실의 세계로 돌아오면 통장의 잔고는 여전히 그대로고 질병의 증상도 여전히 그대로죠.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이게 진짜 되는 걸까? 진짜 이루어지는 걸까? 이런 의심이 들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암시 감응력입니다. 암시 감응력이란 말 그대로 암시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가 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생각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최종 결과를 감정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암시 감응력이란 원하는 현실을 잠재의식 안에 강하게 각인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암시 감응력을 높인다면 당신이 창조하고자 하는 현실이 당신의 잠재의식 깊숙이 각인될 것이고, 그 결과 당신이 원하는 현실이 창조될 것입니다. 암시 감응력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실현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그것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입니다. 이 암시 감응력과 반대되는 개념이 분석적 마음 또는 비판적인 마음인데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부유하고 건강한 자신을 심상화했지만 다시 눈을 뜨고 현실로 돌아왔을 때 통장 잔고 또는 질병의 증상이 여전한 것을 보게 되면 그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다고 했죠. 이것이 분석적인 마음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분석적인 마음과 암시 감응력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입니다. 분석적인 마음이 커지면 암시 감응력은 작아지게 되고, 분석적인 마음이 작아지면 암시 감응력은 커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의식적 마음이 약 5% 정도, 잠재 의식적 마음이 약 95%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둘의 경계에 있는 게 바로 분석적인 마음입니다. 이 분석적인 사람마다 다양한데요. 이게 두꺼운 사람이 있는 반면 또 굉장히 얇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층의 두께가 얇은 쪽이 의식을 넘어서 분석적인 마음의 층을 깨뜨려 잠재의식 안으로 들어가는 작업이 수월하겠죠. 그럼 잠시
이 마음의 구조와 대응되는 뇌파의 양상을 보겠습니다. 우리 뇌파가 베타파일 때는 우리는 의식적 마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뇌파가 알파, 세타, 델타, 감마 이렇게 변화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분석적인 마음의 층을 깨고 잠재의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베타파는 우리가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에서 보이는 뇌파의 양상입니다. 스트레스에 의해서 주로 활성화되는 뇌파이고요. 내면 세계보다는 외부 세계에 의식을 집중하게 됩니다. 알파파는 이완되고 고요한 상태일 때 뇌파이고요. 생각하고 분석하기보다는 상상하는 그런 상태의 뇌파입니다. 세타파는 몸은 잠들기 시작하는데 정신은 깨어있는 약간 몽롱한 상태일 때의 뇌파고요. 주로 명상 상태에서 많이 관찰되는 뇌파입니다. 그리고 델타파는 우리가 깊은 수면 상태의 뇌파입니다. 깊은 수면. 그리고 감마파는 초의식의 상태에 있면서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게 외부 세계보다요. 내면 세계를 더 강렬히 체험할 때의 뇌파입니다. 외부보다 내면 세계를 더 강렬히 체험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힌트를 얻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베타파에서는 외부의 세계에 집중하고요. 알파, 세타, 델타, 감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내면의 세계에 더 집중하게 된다고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 예를 들면 심상화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외부의 세계로부터 주의를 걷어들이고 여러분이 그리는 내면의 세계를 더 생생하고 강렬하게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뇌파에 도달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 분석적인 마음을 뛰어넘어서 창조의 공간인 잠재의식적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이런 뇌파에 도달할까요? 하루 중에 2번의 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잠들기 전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뇌파가 이렇게 이동하겠죠. 두 번째, 잠에서 깨어난 직후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는 뇌파가 이렇게 이동하겠죠. 하루 중 이 2시간이 창조를 위한 효과적인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잠들기 전이나 잠에서 깨어난 직후가 아니더라도 뇌파를 이런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는 것은 외부 세계를 차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호흡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고 이완하세요. 몸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느껴보면서 긴장이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곳의 긴장이 풀리는 상상을 하세요. 이제 의식을 나의 육체, 내 주변의 사물이나 사람, 과거 또는 미래의 시간, 그리고 내 몸이 머물러 있는 장소에서 벗어나서 내면으로 그 어떤 것도 아닌 무의 상태에 의식을 놓습니다. 이 작업이 암시 감옥력을 높이고요. 효과적인 창조를 위한 뇌파의 상태에 도달하게 해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한다면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강렬히 체험할 밑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 밑작업을 하신 후에는 당신의 분명한 의도를 떠올리세요. 당신이 창조하고자 하는 현실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 현실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까요? 새로운 존재 상태가 되어보세요. 그리고 당신은 이때 어떤 감정들을 느낄까요? 감사, 기쁨, 사랑, 온전함, 평온함.
이런 감정들을 느끼겠죠. 이런 고양된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들을 끌어안으세요. 그리고 그 감정과 하나 된 당신을 내면에서 강렬하게 체험하세요. 눈을 뜨고 현실 세계로 돌아온더라도 이 작업을 반복해서 꾸준히 한다면 여러분이 그리는 현실에 대한 감정을 점점 강렬히 느끼게 될 것이고, 이 강렬한 감정이 그 현실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그리던 현실은 결국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영상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